안녕하세요. 이번에 2021년도 2학기 조직행동론 발표를 맡게 된 신서현, 김성준입니다. 발표는 ESG의 개념과 현황,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이유, 조직행동 이론과 연관된 기업 사례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ESG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자를 축약한 것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말합니다. ESG 경영이 대두되기 전 기업의 가치 측정은 회계 재무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SG 경영은 회계 재무학을 넘어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시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1989년 엑슨 발데주호가 알래스카 연안에 저주되어 원유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비영리단체 CERES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 후 CERES와 UN 환경계획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단체인 국제보고 이니셔티브를 미국 보스턴에 설립했고 2016년에는 GRI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2021년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 금융 공시를 규정하여 금융기관 투자 상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국내에서도 ESG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까지 한국형 ESG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21년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 공개 단계적 확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ESG 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기금의 ESG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얼마 전 12월 1일 산업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ESG 경영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오래전 일이지만 최근 화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리 기후협약, 둘째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의 출현입니다. 2020년 말까지 적용되었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우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한 반면 교토의정서의 뒤를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환경을 고려한 ESG 경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던 질병이 확산되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며 통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코로나의 지속 심화로 인해 중앙은행 주도의 통화 정책의 효용성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는 재정 정책을 펼칠 곳으로 친환경 관련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한국 또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그린딜에 이어 디지털 및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분야에 주목하고 있으니 기업들도 덩달아 2050년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활용하겠다는 목표에 기반한 RE100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ESG 경영과 연결되는 조직행동 이론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조는 NC소프트의 2020년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공정성 이론이 적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로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일례로 최근 MZ세대가 사무직 노조를 결성하는 등 회사 측의 공정한 성격 평가와 보상을 강력하게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및 관리자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조직에 대한 기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NC소프트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 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상위 직책자의 지원사항 논의를 진행하는 앵커 미팅과 조직 및 개인 간 과도한 경쟁을 지향하고 사내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한 5단계의 절대평가 형태의 성과평가,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개인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면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면평가와 보상 결정의 연공적 개념을 탈피하여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한 우수 인재에게는 기준 제한 없는 연봉을 지급하는 시작 연봉제를 운영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의 2020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직군별 업무에 맞춘 전문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군별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주요 분야별 사내 전문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온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연간 업무 시간의 10% 이상인 200시간 이상의 학습 시간을 보장하는데요. 이 학습 시간 동안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 본인의 커리어 목표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입 사원들에게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적응과 잠재 역량 발휘를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원의 만족감 증대를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위해 선택적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 시스템, 업무 시간 이후 PC 오프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구성원 만족도 조사에 근무 시간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이 매일 1.7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인 휴가 부분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은 목요일이 휴일일 경우 금요일에 휴가 신청을 하여 4일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샌드위치 휴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정신 건강을 위해 본사를 포함한 3곳의 하모니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넉넉한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보장하는 등 기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하여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이 높은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에서는 의사소통 이론과 관련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LG전자에선 경영진 리더라 볼 수 있는 CEO와 본부장이 직접 지속적으로 대화 모임을 추진하여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그 예로 CEO와 본부장의 현장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사업 현장을 찾아가 구성원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ICT를 통해 성장과 변화 게시판을 운영하여 구성원들에게 조직 운영, 업무 방식 개선, 제품 아이디어, 제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임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파악해 기업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앞서 말한 ICT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LG 아이디어 팟과 더 챌린저가 있습니다. LG 아이디어 팟에서는 LG전자의 구성원들이 로봇 청소기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거나 LG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더 챌린저에서는 제품 개발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청취하여 실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마지막으로 RPA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최소화하며 ICT 기술을 통해 회의 보고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이스 메일 품의 시스템, 임직원 수시 성과 관리 툴인 워크톡 등을 도입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에서는 긍정 심리 자원이 직무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조직 몰입이 증가하며 높은 직무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와 임직원 대상 서베이 조사 등을 실시하고 나온 결과들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LG화학은 설문조사를 나온 결과들 중 PPT에 보이는 3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는데요. 이러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본인의 역량을 자기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 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보고 및 회의 문화 개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직원들은 자신의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해 직무에 몰입하고 일을 하며 행복감을 느끼며 효율적이지 않은 반생산적 행동을 줄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에서는 긍정심리 자본이 높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HERO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첫 번째 호프를 높이기 위해 내부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외부 연구 그룹과의 협업을 하여 탄소 중립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 사업장을 그리고 2050년까지 국내 사업장을 모두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길 흐름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로 LG화학은 긍정 조직 행동이 조직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만족도, 직무 성과 등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예쁘조가 찾아본 기업 사례 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이제 구성원의 역량과 건강을 중시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더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인식 수준 등 아직은 ESG 경영이 완전히 확립된 단계라고 할 수 없기에 국민과 정부, 특히 기업은 ESG 경영에 대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좌절을 겪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6조 저희 예쁘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